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종합과학 1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화산,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단원이 끝나고 정리하는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57쪽에 생각 넓히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57쪽을 바꿔서 일단 펴주세요.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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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넓히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 펴셨나요? 생각 넓히기,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지구는 매끈한 푸른색 당구공 또는 볼링공처럼 보이지만, 네, 어떻게 둥그렇게 우리가 지구 모양이 둥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어 만든 축구공 모양에 가깝다. 네, 그냥 맨질맨질하지가 않고 축구공은 어때요? 막 바늘 자국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한 느낌. 네, 축구공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면 뭐 이렇게 바느질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축구공은 볼링공이나 당구공은 아주 매끈해요. 이렇게 반질반질하지만 축구공은 약간 되게 조각조각 이렇게 꼭 꿰맨 조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생긴 그런 모습에 가깝다 그거죠. 이렇게 축구공 모양, 여러 개의 조각을 이어 만든 축구공 모양에 가깝다. 조각으로 구분되는 땅덩어리를 이렇게 한 조각조각을 땅덩어리를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판은 서로 부딪히거나 벌어지거나 또는 스치기도 하며 그 영향으로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여기 판이 그 땅덩어리를 판이라 그랬잖아요. 한 조각조각으로 된 게 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이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또 벌어집니다. 예, 아무래도 판 조각조각이니까 어떤 조금 움직임이 있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지구가 자체가 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스치기도 합니다. 그 영향으로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게 판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틈새가 벌어져서 점점 크게 벌어지고, 그리고나 이제 스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큰 덩어리가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엄청 충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산 폭발이나 지진 땅이 막 진동이 나죠. 흔들리죠.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땅이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면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판과 판이 땅덩어리 조각조각된 그 땅덩어리가 만나는 경계면에 그 위치한 나라에서는 이제 화산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그거죠. 자, 그 밑에 지도 보시면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세계 지도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한번 세계 지도 쭉 어떤 이제 판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표시를 했습니다. 지도에다가. 그래서 어떤 판이 있는지. 자, 유라시아판. 이쪽은 이제 유럽 쪽이겠죠. 유라시아판. 자, 보이시나요? 유라시아판 왼쪽에. 자,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 밑으로 가서 태평양판 있죠? 태평양판.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처겠죠? 네, 필리핀판. 네,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쯤. 여기죠? 여기가 일본. 네. 그
다음에 코코스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판 있고요. 그 다음에 카리브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판, 또 아프리카판, 이렇게 세 개 각국의 각 지역에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네,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남아메리카판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그래서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즈카판, 네, 이쪽에 남아메리카 그 밑에 쪽으로 있네요. 그 다음에 남극판, 이게 남극 쪽에 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판의 이동 방향을 지도로 나타낸 건데, 네, 이게 이제 여기 화살표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판이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판이 쪼개져서 이렇게 벌어져서 틈 사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냐면 판의 이동 방향, 이렇게 돼 있죠? 판의 이동 방향. 예, 판이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디고 뭐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깊숙이 알면 또 머리에 쥐가 나니까. 네, 이런 여러 조각의 판으로 되어 있다. 세계 우리 지구는.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며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또 틈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지진, 땅이 진동이 나죠. 막 그런 흔들리는 거, 그런 활동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판과 판이 지나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지금 지도에 나온 이런 판과 판이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돼 있죠. 빨갛게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각 판으로 연결돼 있어요. 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요 인근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요 영향을 받겠죠. 이런 판들이 움직이니까. 그쵸? 이 안쪽에 내륙이나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는 땅덩어리, 그쪽으로는 조금 덜 하겠죠. 아무래도 큰 판 가운데 있는 지역들은.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 밑에, 그림 밑에, 네, 우리나라는, 찾으셨죠? 우리나라는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산 활동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일본이 아주 가깝게 있죠, 그렇죠? 일본이 아주 가깝게 있고요. 그렇게 해안가 주변으로 많이 그렇게 가깝게 있네요. 바다 쪽에.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58쪽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생각 다지기. 네, 우리 지금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딱 한눈에 한 번에 딱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바위나 돌이, 햇빛, 공기, 물, 나무의 뿌리 등에 의한 풍화작용으로 점차 부서진 뒤에 부패한 생물의 일부분이 섞여 흙이 된다. 네, 우리가 흙이 어떻게 생겼을까, 흙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었죠. 흙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래서 흙이 나게 된 그 과정, 그것을 배웠습니다. 바위나 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햇빛이나 공기란 건 바람들 포함해서 주로 바람이 되겠죠. 바람, 물, 나무, 뿌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풍화작용은 이제 깎여나간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분이 거기에 또 이제 부패한 생물, 동물이나 이제 식물들이 이제 썩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명을 다하면, 그랬을 때 흙이 되는 거죠. 그거랑 섞여서. 네,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 2번 흐르는 물의 침식작용, 운반작용, 퇴적작용으로 지표가 변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풍화작용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물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에 물이 파도가 척 치잖아요. 그러면은 커다란 바위가 깎여요. 그것을 우리는 침식작용이라고 합니다. 침식작용. 땅을 깎는 거예요. 깎는 거. 깎는 게 침식작용. 깎는다. 바위를 깎는다고 보셔야 돼. 깎는. 그 다음에 운반작용. 운반작용은 아시죠? 운반. 여기서 저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나 흙이 이제 뭐에 의해서? 흐르는 물. 위에서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녹아서 물이 되죠. 다. 그래서 물이 내려와서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 바위돌을 계속 그 물에도 힘이 있으니까 깎습니다. 바위돌을. 그리고 또 물이 세면 돌이나 흙을 저기 쓸려 내려간다 그러죠. 우리가 자꾸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물 때문에. 그래서 운반 작용. 그 다음에 이 운반된 그 흙이나 그 돌들이 퇴적 작용. 쌓입니다. 초덕초덕 이렇게 자꾸만 켜켜이 쌓이다 보면 이게 또 어떤 지형이 형성이 되는 거죠. 땅이 되는 거죠. 땅의 모양이. 그래서 이 지표가 변한다. 지표. 지구 표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땅의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다음 3번. 지구 내부에서 암석이 녹은 마그마가 분출해 형성된 지형을 화산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구 내부에서 암석이 녹습니다. 바위가 녹아서 이제 지하는 펄펄 끓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구 내부는. 그쵸? 그 지하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더 뜨거워지면 이게 여기 여러 가지 무슨 성분이 있습니다. 마그마에. 그래서 고온으로 높은 온도가 되면 얘가 아주 규산염 그런 이제 휘발성도 강한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출됩니다. 분출이라는 건 바깥으로 막 튀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그마가 튀쳐서 나간 분출해서 형성된 지형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 네, 화산. 그래서 우리가 화산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또 한라산, 또 독도, 또 울릉도. 이렇게가 우리 화산이 한번 폭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 4번. 지진은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생긴 파동이 지표를 흔드는 현상이다. 네, 그렇죠. 지진은, 지구 표면은 판과 판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조각조각. 그런데 그것이 벌어지거나 또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얘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지진이죠. 지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생긴 파동이 지표를 흔드는 현상이다. 이게 이제 지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5번. 화성과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므로 평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체 요령을 알고 대비해야 한다. 그랬어요. 화산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진이 막 흔들릴 때라든가 흔들림이 멈췄을 때, 또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56쪽에서 한번 배웠어요. 그쵸? 네, 생각나시나요? 한번 56쪽 어떻게 됐나 볼까요? 56쪽에 나와 있는데 볼까요?
네, 여기 있죠? 화산 활동 및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 그래서 여기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행동. 자, 지진으로 흔들릴 때,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흔들리는 동안은 여러분도 59쪽, 56쪽을 피시면 나와요. 예,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자리를 이렇게 꼭 잡습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꼭 잡고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막. 그래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는 건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져서 맞아서 그래서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 많대요. 네, 막 떨어지는 거 이것저것 위에 있던 물건들이. 그다음에 흔들림이 이렇게 멈췄을 때는 전기, 가스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출구를 확보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 쓰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서 네,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혹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타고 있는 중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층을 다 눌러 놓습니다. 눌러갖고 먼저 문이 열리는데 아무데나 얼른 내리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는 대피를 해야 돼요. 또 어디에 또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물건에 조심해서 빨리 운동장이나 공원 넓은 공간으로 일단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데 차량은 금지. 아셨죠? 차량은 이용 금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각 다지기 해서 정리를 한번 쫙 5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네요. 네, 5가지로 정리를 해 놓아서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생각 다지기로 가보실게요. 네, 59쪽. 59쪽 가셨나요? 생각 다지기 있죠? 네, 아니요, 생각 확인하기네요. 생각 확인하기. 문제예요. 문제. 네,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유리 보호관을 설치한 가장 큰 까닭은 무엇인지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여기 사진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진 오른쪽에. 네, 근데 이렇게 유리로 된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랄까요? 이렇게 제작해서 요거를 씌워놨네요. 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근데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탑골공원에 있습니다. 현재 탑골공원 아시나요? 탑골. 저 종로 어선 지하철 타면 종로에 있습니다. 여튼 탑골공원 종각인가요? 종로 1가인가요? 3가인가? 하여튼 그쯤에서 지하철역에서 내리시면 옛날에 파고다 공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탑골 공원에 있고요. 얘는 국보 22호랍니다. 22호로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조선 때 조선 세조 때 이게 건조된 석탑입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1번부터. 1번, 도난을 막기 위해. 2번,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3번,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려고. 4번, 탑을 풍화작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탑을 도난은 막기 아니죠. 도난 막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탑이 이렇게 얌전한 탑이 관람객의 그 안전을 해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려고 사진 촬영 얼마든지 해야 되죠. 네, 그런데 4번 보세요. 탑을 풍화작용, 이게 자꾸 뭐 비, 바람 뭐 이런 거에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꾸 깎이고 마모돼요. 없어져요. 이게 조금씩 오랜 세월을 있으면. 네, 그래서 풍화작용으로부터 보호하려고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탑이 대리석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화작용과 그 물 이런 데 좀 많이 약해요. 예, 약하니까 더 자꾸만 깎여 나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2번. 흐르는 물에 의해 생성된 지형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골라봅시다. 흐르는 물에 의해서 생성된 지형, 흐르는 물 때문에도 우리가 땅 모양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뀐 모양의 땅이 아닌 것은 어떤 건지. 자, 공류 1번에 공류는 유자가 벌써 이렇게 저기에요. 계곡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공류라는 모양의 그 지형이 또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네, 우리 50쪽에서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땅 위를 흐르는데 구불구불 얘가 이제 이제 구불구불 내려오잖아요. 산에서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랬을 때 둥그렇게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요런 부분을 우리는 공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요런 부분을 우리는 공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은 삼각주인데요. 삼각주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점점 땅으로 내려와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물이 계속 흐르니까 원래는 여기까지 다 땅이었는데 이렇게 땅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물 때문에. 요런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는 삼각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 다음에 선상지 그랬습니다. 네, 선상지도 마찬가지예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생긴 그런 모양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모양의 선상지가 만들어진다 막 그랬어요. 땅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위로 계곡에서 높은 데서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제 갑자기 평평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물의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냥 쉥쉥 폭포수는 엄청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물이. 근데 각도가 완만해지면 이렇게 점점 땅으로 가면 이렇게 천천히 물도 천천히 흘러내려오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쌓입니다. 네, 뭔가 쌓여요, 흙 같은 게. 그러다 보면 부채 모양의 이런 모양들이 생기는 걸 우리는 선상지라고 해요. 예, 좀 어렵지만 하여튼 물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4번에 버섯바위 생각나시나요? 바위가 원래 있었는데, 바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사막에서 바람이 막 붑니다. 예, 바람이 막 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면은 모래바람이 부니까 얘를 자꾸 그 바람에 의해서 깎이겠죠, 바위가. 그래서 점점 깎여서 이렇게 된 버섯 모양의 바위가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막 탁탁 쳐서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된 바위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막 치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 나가서 꼭 버섯처럼 됐습니다. 예, 그러면 얘는 뭐 때문에 이런 버섯 모양이 됐을까요? 얘는 바람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물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의해서 이런 형성된 지형이 아닌 것은 버섯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섬이 어딘지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노란 박스에 있죠? 박스에 설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섬인지 한번 볼게요.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섬. 그 다음에 현무암으로 만든 도라르방이 유명한 섬. 자, 여기서 벌써 힌트가 도라르방만 알고 계셔도 어딘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쵸? 어딜까요? 네,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겼고요. 현무암이란 거는 우리가 돌에 막 좀 검은색인데 빵꾸가 뻥뻥 나왔어요. 예. 도라르방만 알아도 우리는 제주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안면도 아니죠. 태안에 그쪽은 좀 만만한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아니죠. 하와이도 이제 화산이긴 하는데 도라르방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제주도. 네. 그 다음 4번 문제. 자, 지진 발생 시 올바른 행동을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네, 민숙이와 경훈이와 지영이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3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가 맞는지 볼게요. 민숙입니다. 민숙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맞죠? 맞는 얘기죠. 아까 책상 그 밑으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꽉 잡습니다. 막 흔들리니까. 경훈이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아니죠. 엘리베이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계단을 이용해서 가야 돼요. 또 지영이는 뭐라 그랬어요? 대피 장소를 찾을 때 가능한 한 차량을 이용해 떨어지는 물건을 피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죠. 차량 절대 이용하면 안 되죠. 그쵸?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민수기가 맞습니다. 네, 민수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왜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